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여러가지 갈등 이슈들이 크게 불거지면서 둘이 서로 말폭탄들을 막 내뱉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 특별히 주목한 한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와의 정부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발언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가장 쉽게 절약하는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중단하는 것. 나는 바이든이 그걸 하지 않은 게 늘 의아했다.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안에 반발하자 이와 같은 이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6개의 기업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은 역시나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곳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혹은 이 세금 감면과 같은 그런 정책적 수혜와 엮여 있는 측면이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기업이 정부 계획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기업 중에서도 역시나 또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꼽히는 곳은 단연 스페이스X입니다. 계약을 종료한다던가 혹은 현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매출 자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요. 일례로 로이터 보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레이크업,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스페이스X는 220억 달러 수준의 계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헤드라인도 보이시죠? 그만큼 이 스페이스X의 매출에 있어서 정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큰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 더 이상 너네랑 계약 안 해, 이렇게, 혹은 지금 있는 계약 그냥 끊어버리자 라고 나섰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계약 종료를 통해서 매출 타격을 주는 것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정부가 스페이스X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펜하이머의 티모시 호란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스타링크가 운영할 수 있는 위성수를 제한하거나 광대역 통신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특히 최근 이 스타링크가 열심히 밀고 있는 D2C, 디바이스 직접 연결을 위한 주파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제적인 차원에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또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정부라는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가 될 겁니다. 정말로 이 트럼프가 위협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가 있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과의 정부 계약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리트윗하면서 이제 나타낸 반응만 보아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잘 드러나요.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의 운용 중단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일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트럼프 발언에 대한 반박이냐라고 느껴지시죠. 스페이스X가 드래곤 우주선 운용을 중단하면은 정부와 계약이 끊기는 스페이스X가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드래곤 우주선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드래곤 우주선, 이렇게 생긴 스페이스X의 수송선입니다. 주로 팔콘 발사체 위에 탑재가 되어서 이제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드래곤 우주선이 어떤 용도에 자주 쓰이냐, 여기 보시면은 Visit to ISS, 이 ISS, 주로 국제 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미션에 이 드래곤 우주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도 나르고 물자도 나르고 그런 임무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드래곤 우주선이 미국에서 ISS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보잉의 스타라이너도 올해 하반기부터 정기 운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지연 이슈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고 싶으면은 스페이스X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분석도 나오죠. Trump makes threats. 트럼프가 위협을 하고 있는데 SpaceX is too big to cancel. 이 SpaceX의 권력이 너무 커서 사실상 이들을 정부 계약을 끊어내는 게 가능이나 한 거냐. 워낙에 이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이 기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다른 기업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끊어낸다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이 스페이스X는 정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올렸던 이 드래곤 우주선을 퇴역시키겠다라는 이 게시글 자체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삭제를 했고요. 다른 어떤 이 SNS 누리꾼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 너네가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보기 안 좋다라고 하니까 good advice, 좋은 조언이다, 그래 우리 드래곤 퇴역시키지 않을게 하면서 는 취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X가 미국 내에서 또 특히 항공우주 섹터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로만 살펴보시게 되어도 이 올타임 오퍼레이터 중에서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이 발사체의 개수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이 민간 우주 여행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스X를 절반이라도 따라오는 기업도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상 스페이스X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미국의 우주 사업 전체를 막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도 비춰질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이런 것들을 계약을 끊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자체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정말로 트럼프가 이 스페이스X에 대한 계약을 끊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둘 간의 이런 어떤 갈등 기류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당장 6월 11일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린 몇몇 게시글을 자기가 후회한다,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사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우호적으로 또 이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일론이 오늘 아침 올린 게시글, 이 사과 게시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appreciate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계약 취소 발언과 관련해서 실제로 진행 중인 사안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선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둘 사이에 다시 관계가 이걸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은 또 스페이스X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역시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전망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보고서 뭐 깨붙을 반복하는, 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그런 커플 같다라는 코멘트도 있던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니 그러면은 뭐 스페이스X에 대한 위기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냐, 사실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번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야, 우리가 이 우주 산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스페이스X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위기감도 분명히 조성이 된 것이 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우주 산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도모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나아가서 또 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언제 다시 나빠질지도 사실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또 시장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 불화로 인해서 도리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꼽힌 기업이 바로 로켓랩이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의 안드레아 셰퍼드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로켓랩을 업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엔드투엔드 우주 기업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면서 이 로켓랩을 일종의 트럼프 머스크 갈등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기업이 흔들릴 때 가장 기뻐하는 곳이 바로 2등 기업이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스페이스X와 비교해서 물론 그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 바로 뒤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이 로켓랩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발사 측면에 있어서 로키드 마틴이나 오비탈 같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로켓랩이 제친 상황이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이 올타임 발사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난해로만 한정하게 되면, 즉 2014년 발사 자료로만 한정하게 되면은 로켓랩의 2위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더 확실한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4년에 있었던 총 발사 건수를 이 로켓별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그래프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의 팔콘 로켓이 압도적인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뒤를 이 중국의 롱마치와 러시아의 R7 발사체가 잇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발사를 한 이 발사체 종류가 일렉트론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일렉트론을 소유한 기업이 바로 로켓랩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팔콘 발사 횟수가 134회로 정말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롱마치가 49회, R7은 15회, 이제 일렉트론이 이보다 하나 더 적은 14회인데요. 사실상 이 롱마치와 R7은 거의 정부 주도의 그런 발사체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제 일렉트론이 확실히 글로벌 2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순위들을 쭉쭉 보시게 되면 숫자가 급감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만큼 로켓랩 역시 물론 이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은 숫자가 좀 다소 무색할 정도로 작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고한 2등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로켓랩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상장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온 발언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상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로켓랩은 이미 상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더 높다라고 꼽혀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로켓랩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발사체는 이 일렉트론입니다. 특히 이 일렉트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이게 소형 로켓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또 특히 로켓랩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왜냐면은 스페이스X는 소형 로켓 분야에는 진출해 있지가 않거든요.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팔콘도 그렇고, 또 최근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발사체에 해당을 하고, 이런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서 크게 이제 힘을 쏟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틈새 시장을 로켓랩이 잘 노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위성 전용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런 소형 로켓은 아무래도 중대형 로켓에 비해서 이 가장 위쪽에 실을 수 있는 어떤 뭐 위성의 개수라던가 무게 같은 것들이 대단히 제한되기 때문에, 뭐 소형 로켓이 뭐가 좋은데 작으면은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수화물 자체가 적어지는데 뭐가 좋다는 거냐, 이런 식의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형 로켓 시장도 분명히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첫째로는 발사 일정이 굉장히 유연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로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기업이 전체 페이로드를 다 담당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라이드 쉐어, 이 하나의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여기에다가 뭐 A사의 페이로드도 싣고 B사의 페이로드도 싣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여러 기관과 기업들의 페이로드를 함께 실어서 보내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를 우주 뭐 궤도에서 다 제 궤도에다가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독점적으로 이 발사를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한 일정으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꼽히고요. 또 이 궤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자유롭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이드 쉐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명이서 택시를 이용해서 라이드 쉐어링을 할 때도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인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 막 동선을 짜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 것만 딱 쏘아 올리니까, 소형 로켓으로 우리 것만 쏘아 올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위치로 보내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상당히 민첩한 운영이 가능하다.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소형 로켓의 경우에는 작고 가벼우니까 발사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대규모 발사체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요. 또 로켓의 사이즈가 작은 만큼 발사장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연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런치 패드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 라는 것이 이 소형 로켓 시장의 대표적인 매력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소형 로켓 부문은 로켓랩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 소형 로켓 발사 건수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미국에서 로켓랩이 총 63건으로 다른 모든 소형 로켓 기업들의 이 발사 건수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발사 성공 횟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4차례만 실패를 했고 59건의 성공 사례를 기록을 했죠. 11일에도 이제 최근에 발사가 한 번 더 있기도 했고요. 또한 이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표현인데요, 이 엔드 투 엔드 스페이스 기업이라는 점도 이 로켓랩의 주요한 매력으로 꼽힙니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일종의 미니 스페이스 X다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이 모든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 전략을 통해서 이 기업이 턴키로 다 진행을 해준다. 고객사 입장에서 어떤 소형 위성을 우리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자율주행 회사인데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을 때 그거를 위성은 A기업, 발사체는 B기업, 부품은 다른 기업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주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로켓랩에 딱 주문을 하면은 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진행을 해준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켓랩은 점차 단순히 소형 로켓뿐만 아니라 이 중형 로켓 혹은 그 이상의 규모의 로켓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올해 이제 데뷔를 예고한 뉴트론입니다. 물론 이 뉴트론의 데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연 이슈도 겪고 있고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뉴트론이 출범을 하게 되면 로켓랩 역시 굉장히 직접적인 스페이스X의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의 규모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담당하고 있던 몇몇 정부 계약을 역시 로켓랩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너무 한 기업에만 의존해서 정부의 우주 탐사를 다 맡기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셈이죠. 참고로 이 기업의 로켓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렉트론 그리고 뉴트론 전자 중성자 순으로 지금 개발이 중인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는 프로톤이라는 양성자라는 이름의 더 큰 초대형 발사체가 나오게 될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그냥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보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이 기업이 지금 당장은 이제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제 성장 스타트업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이 산업 자체도 앞으로 확장성이 되게 큰 산업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로켓랩이라는 기업도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화를 추구하기보다도 더 높은 그냥 고성장을 더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 스타트업들을 이제 평가할 때면은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SR, Price to Sales Rati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을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매출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해요.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을 평가할 때 그럼 매출로 한번 살펴보자. 너네가 매출 성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봐보자 라는 맥락에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시게 되면 로켓랩의 PSR이 27.10배 정도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은 이 기업이 앞으로 27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계속 일만 해야 지금의 몸값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로켓랩의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를 보시게 되어도 적정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가가 굉장히 높은 이 매우 고평가 범위도 이미 뚫고 넘어간 수준의 굉장히 높은 주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은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로켓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나 높다는 것은 추후에 혹시라도 정부 계약 측면에서 제대로 된 계약을 따내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 좀 외부 이슈들이 터지게 됐을 때 그만큼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 양상과 또 그 가운데에서 수혜주로 꼽히는 이 항공우주 섹터 내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기업 로켓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 국면을 마주해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또 더 활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지 또 로켓랩 역시 현재 굉장히 높은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